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기세가 등등해서 본인이 대통령이라도 된 양 하고 다닙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명 후보 입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를 장악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다 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행정부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위험한데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별을 더 달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에는 사법부를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본인을 수사하던 수사기관에 대해서 탄핵을 남발하고 이제는 본인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탄핵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본인이 당의 헌법과도 같은 당헌 80조를 바꿔서 본인이 직을 상실하기 위해서 해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인설법,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재판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마자 바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본인을 방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볼 것도 없이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선거를 시작하면서 40대 기수론을 이야기했을 때 사실 저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그 여정 속에서 겪었던 고초가 똑같이 40대 기수를 선언한 저에게 반복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을 보시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의원직 제명이라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면서 결국에는 고난의 길을 갔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뒤에도 전두환 신군부를 맞이하게 되면서 더 길목인 투쟁을 하는 기간을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험성을 지금까지 경고해온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무너지고 난 뒤에도 그 자리에 또 다른 독재자가 들어서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 기간을 버티며 투쟁하며 앞장설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보다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이라는 독재자의 등장을 막아내기 위해서 저 이준석을 밀어주시겠습니까? 이준석! 저는 이재명이라는 전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최소 몇십 년 후퇴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나라의 곡간도 거의 털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통성이 없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국민들에게 내표를 하려고 달려들기 마련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겠습니까? 남미의 베네수엘라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차베스처럼 자신의 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정치를 혼탁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교육을 위해 투자해야 될 돈이, 아니면 우리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투자해야 될 돈이 배짱이처럼 그냥 먹고 즐기는 데 쓰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준석!
오늘 저는 이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께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 이준석이라는 사람 정치 14년 하면서 편한 길로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친가 외가 모두 TK 출신에 박근혜 퀴즈로 정치를 시작했으면 제가 대구의 여느 지역구에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정치를 해왔다면 저는 이미 3선 의원, 4선 의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갔을 때 제가 다른 기만 고양이들처럼 결국 앞만 쫓아다니는 그런 생물이 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 있게 가장 어려운 것들에 도전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누군가는 단일화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단일화 하면은 뭐가 그리 좋겠습니까? 저에게 뭘 보장해 준다고요? 그거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도 그들처럼 동화되어 가지고 밥 주는 거 쫓아가는 비만 고양이같이 되겠습니까? 저는 굶더라도 호랑이가 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정치하면서 몸이 달아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나라 돈으로 미국에 가서 그래도 좋은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쟁쟁한 마수들과 맞서는 제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저와 하버드에서 동문 수학했던 친구 중에 지금 자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이미 차관급 인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을 기획하고 그를 통해서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위치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그 친구와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만나서 각자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실력을 겨뤄보고 싶다. 그게 제가 자면서도 꾸는 꿈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논리와 이성을 통해서 이야기할 자신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에서는 본인이 철권 통치자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정작 미국에 가서는 본인이 마냥 노래방에 온 양 노래나 부르고 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정치인은 그저 검찰을 통해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경제 관료시켜다가 숫자 노릇하고 이런 것들을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강력 있는 지도자로 국제 무대에 나서가지고 외교를 통해서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행동을 이끌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정치하는 거 보십시오. 어제 오늘 얼마나 대형 망신을 사고 있습니까? 짐 로저스가 자신을 지지선언했다고 어디 피싱에 낚여가지고 그런 황당한 지지선언을 발표하고 결국에는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외교를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전 세계의 기념을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무능력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본인을 방탄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에만 몰두해왔던 국내용 정치인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준석은 다릅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 저의 그 꼴랑 학벌이라는 것이 그냥 유학 갔다 온 한 사람이 되어서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저 잘난 사람처럼 돼버리지만은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정관계의 핵심 관계 중에
저와 동문수학한 사람들이 이미 핵심 요직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토론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정상회담 갈 때 어차피 통역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상회담하고 이런 데 문제가 없다. 아닙니다. 그것 외에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참 많습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의 시사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한국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박스뉴스에, CNN에, CNBC에, 블룸버그에 출연해서 대한민국을 세일즈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가면은 저는 동문수학했던 저희 친구 중에 투자회사에 있는 친구들한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제 투자자 친화적이고 무엇보다도 규제를 해소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젊은 대통령이 되었다. 나를 믿고 투자해달라, 바이코리아해달라 외칠 수 있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 가면 저와 동문수학했던 친구들이 IT 업체에 중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사업해라, 한국에 투자해라. 왜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개발자 출신 IT인이다. 너희와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알지 않느냐? 세상이 바뀔 것이다. 바이코리아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기회를 놓고 왜 기호 1번과 기호 2번의 치킨 게임 속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선택해야 한단 말입니까? 기호 4번을 보면 길이 분명히 보입니다.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너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은 너에게 기회가 올 거야. 우리가 이런 가스라이팅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내왔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가 누가 될지를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가 축구 대표팀을 뽑는다 생각했을 때 거기서 나이가 많다고 젊은 선수에게 기다려, 나이 많은 사람이 나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불공정이요 대한민국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나이에 관계없이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마크롱 대통령을 보시면 답이 나온다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30대의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전까지의 프랑스 대통령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은 그는 의석이 영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게 국민만 바라보면서 개혁의 길에 뛰어들었습니다.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달려들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마크롱 대통령은 30대의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40년, 50년 동안 그 뒤로도 프랑스의 국민으로 살아서 본인이 했던 선택들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마크롱 대통령, 그래서 좌도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 이준석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저는 30년, 40년 뒤에도 대한민국에 살면서 제가 했던 선택에 대해서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지금 평균 연령 58세라는 여의도의 다른 정치인들과는 매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습니다.
않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구의 민심이 이번 선거에서 어디보다 중요합니다. 왜냐? 계엄과 탄핵 사태를 겪고도 대구가 만약에 지금까지의 관성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대구를 다시 한번 이상하게 볼 겁니다. 우리 경험해 봤습니다. 지난 탄핵 이후에 왜 항상 언론에서는 여론조사 기자가 보도될 때마다 TK를 제외하고는 이런 문구가 붙은 여론조사 결과를 봤어야 합니까? 왜 TK가 항상 외딴 섬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사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까? 이번에는 대구 경북이 가장 진취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미래를 향한 선택, 기호 3번 주장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준석이 너무 젊어서 안 된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럼 대구 경북에서는 74살의 김문수 후보가 대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이미 대구 경북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이 수성구에서 김문수 후보를 큰 표차로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9년 전에는 이 대구 수성구에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여러분께서 큰 표차로 떨어뜨린 분을, 그분이 나이가 10살이나 더 들어가지고 오셔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을 때 뽑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대구에서 빨간당으로 떨어뜨릴 정도면은 굉장히 그분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판단을 뒤집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밖에서 보기에 대구 시민 전체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석! 9년 전에 국회의원은 안 된다고 떠나보낸 사람과 4년 전에 네가 당대표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려봐라 밀어서 선거까지 냈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 뒤로 태극기 부대와 어울리고 전광훈 목사 그리고 자유통일당과 어울려서 살아왔습니다. 그 기간의 인생이 여러분의 그에 대한 평가를 바꾼 것이 아니라면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오히려 저에게 맡겨주었던 당대표의 역할 성실히 수행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선거는 제 건강을 잃어가면서까지 이겨냈고, 그리고 젊은 세대가 정치에 전면에 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왜 9년 전에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은 그 뒤에 행보가 정말 퇴행적이었음에도 대통령 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하고, 왜 여러분께서는 신뢰하셔가지고 당대표를 지내고 선거까지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까? 주변에 이준석이가 안 된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걸 꼭 물어봐 주십시오. 왜냐? 저는 여러분에게 하는 약속은 항상 지키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구를 젊게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젊게 만들겠습니다. 대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호 4번을 뽑아주면 이것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일 이제 투표가 10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 대구에 이 이야기들이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누군가가 가스라이팅으로 이번에 이준석이 밀지 말고 다른 사람 밀고 다음번에 내가 도와줄게 이런 얘기하는 거 우리 전부 다 거짓말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 아이들이 대구의 미래가, 대구의 경제가, 대구의 많은 것들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탐욕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바로 내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면은 단톡방에서 막바지 설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경북고 학생들 이번 선거에서 적어도 경북고에서는 몰표로 할 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 미래를 바로 가져올 사람 저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의 젊음과 항상 제가 대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남은 시간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석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공룡의 멸망 원인에는 이런 속속이 있습니다. 자기 발끝에 썩어 들어가는 것을 훔치지 못해서 끝내 죽음에 이르렀다. 여러분, 지금 거대 정당 국민의힘은 썩을 대로 썩어서 지금은 한번 폭삭 망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팩트성이 전랜만의 상태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내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을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박살내주십시오! 보수를 진정 사랑하시다면 우리 이준석이 건강한 보수를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새롭게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이준석! 저희 어제 서울역 광장에 모인 전국의 국민 여러분들께서 휴대폰 라이트를 켜서 햇살 주셨는데요. 우리 보수의 심장, 보수의 자존심 대구에서 우리 이준석 후보에게 따뜻한 토양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따뜻한 토양이 되어서 건강한 보수, 건강한 미래 이준석과 함께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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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이제는 그대로 라이트를 켜주시고요. 손을 높이 들으십시오. 우리 이준석 후보와 함께 하고 있는 개혁신당 멤버들이 함께 올라와서 여러분과 함께 피날레를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위쪽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한 분 한 분 올라올 때마다 큰 함성을 주십시오. 저희 단일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약속 지켰습니다. 그렇죠? 솔직함이 기성정치가 싫어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솔직하겠습니다. 개혁신당 만세! 대구 만세! 대한민국 승리! 뒤로 돌아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라이트를 위로 펴주십시오. 우리 이준석 후보의 든든한 토양이 되어주시는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여러분 진짜